겉보기에는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액자, 빛바랜 종이, 부서진 반지, 혹은 집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물건들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처음에는 별 가치 없어 보이던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4달러짜리 종이. 종이 센스베이니아에 사는 한 남성이 중고품 판매장에서 오래된 그림을 샀습니다. 그는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액자만 원했습니다. 그는 4달러만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액자에서 분리했을 때 그는 뒷면에서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되어 있었고 접혀 있었으며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자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사용했던 독립선언서의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1776년에 처음 인수된 사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사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액자 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종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물이 된 것입니다. 1991년 이 사본은 경매에서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2000년이 되자 그 가치는 7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지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산 그림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종이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액자를 분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종이는 지금까지도 오래된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14번 잃어버린 황금 달걀. 미국의 한 고철상은 중고품 판매장에서 작은 황금 달걀을 샀습니다. 그의 일은 망가진 보석, 오래된 시계,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금속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금 달걀을 보자마자 이걸 녹이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14,000달러에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금 달걀의 가치를 감정받아 본 결과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 즉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달걀을 그냥 주방에 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곳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달걀 안에 들어있는 작은 시계에 적힌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라진 파베르제 달걀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파베르제 달걀은 평범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왕실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러시아, 이것은 매우 값비싸고 희귀하며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자신의 부엌에 있는 달걀을 비교해보니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세 번째 황실 파베르제 달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달걀은 1887년에 러시아 황제의 아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90년이 넘도록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달걀이 궁전이나 박물관이 아닌 한 남자의 부엌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달걀은 녹일 뻔했고 결국 개인에게 팔렸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약 3,3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거래라고 생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발견된 보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행운이 처음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야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3번 벽 속의 슈퍼맨 만화책. 2013년 미네소타에 사는 한 남자가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벽을 해체하던 중 안에서 오래된 만화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만화책은 캐비닛에 있던 것도 아니고 상자에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화책은 바로 벽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만화책은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만화책이 평범한 만화책이 아니라 액션 코믹스키 1호로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1938년에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히어로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 만화책은 아주 쌌습니다. 가격이 단 10센트였죠. 당시 만화책이 어린이들만 보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복사본이 망가지거나 버려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저렴한 만화책이 언젠가 수백만 원의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션 코믹스 1호가 정말 희귀해졌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사본은 100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복사본은 상태가 좋으면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벽 안에서 발견된 그 복사본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손상된 것이죠. 그래서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사본은 경매에서 17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생각해봐요. 예전에 10센트였던 만화책이 벽 안에서 발견된 후 거의 17만 5천 달러가 된 거예요. 이 만화책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누군가 숨겼거나 집을 지을 때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벽 안에 있던 오래된 종이들과 함께 사용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만화책이 70년 넘게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벽이 열렸을 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만화책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파운드 다이아몬드 반지. 1980년대 런던의 한 여성이 자동차 트렁크 세일에서 반지를 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래된 물건을 파는 차고 세일과 비슷합니다. 반지의 가격은 단 10파운드였습니다. 그 여성은 반지의 보석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지가 그냥 큰 유리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금고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죠. 평범한 날에 그냥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외출할 때도 이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녀는 이 반지를 평범한 코스튬 주얼리로 여겨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이 보석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보석은 평범한 유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보석상에게 가져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보석은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였고 작은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소더비에 따르면 이건 26.27캐럿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정말 큰 거죠. 보통 반지에 비해 너무 커서 진짜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보석학회 제몰로지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임을 확인해줬습니다. 결국 그 반지는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65만 6,75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즉, 단 10파운드에 산 반지가 10만 파운드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반지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박물관에 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여성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매일 이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손에 거의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싼 것이 비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11번 3달러짜리 고대 그릇입니다. 2007년 뉴욕에서는 한 가족이 차고 세일에서 작은 흰색 그릇을 샀습니다. 가격은 단 3달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그림도 없고 눈에 띄는 색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장식용으로 둘만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뒤 그들은 그 그릇을 벽난로 위에 두었습니다. 그 그릇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그것이 오래된 것임을 몰랐습니다. 2013년에 전문가에게 감정받은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은 사실 중국 북송 왕조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즉 거의 1000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릇을 정효라고 부릅니다. 이 그릇은 단순하지만 아름답게 제작되어 유명합니다. 몸체가 얇고 하얗시며 중국 도자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을 소더비 경매장에 가져갔을 때 몇십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시작되자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 그릇은 22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차고 세일에서 3달러에 산 그릇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된 겁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릇일 뿐입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이 이 그릇에 대해 알게 된 사실뿐입니다. 그 역사를 알기 전에는 이 그릇의 가치는 3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1000년이나 된 것임을 알게 되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과 진정한 가치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를 뿐이기 때문에 싼 것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7달러짜리 르누아르 그림입니다. 2012년에 한 여성이 버지니아의 벼룩시장에서 작은 그림을 샀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고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그녀가 산 저렴한 물건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7달러만 지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그 그림을 집에 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냥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작고 어둡고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림 뒷면에 적힌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르누아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미술사에서 잘 알려진 예술가 중 한 명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림을 감정받기 위해 경매장에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이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누아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생강의 풍경 또는 생강 기스될 풍경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약 7만 5천에서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판매되기 전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 미술관에 따르면 그 그림은 그들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그림이 박물관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 작품이 자신들의 소장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2014년에 판사는 그림을 볼티모어 미술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싸게 산 여성은 이 그림으로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이야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60년 넘게 박물관에서 사라졌던 한 그림. 벼룩 시장에 흘러들어가 평범한 집에 걸렸다가 결국 진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발견한 보물이 항상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도난당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10달러 무법자 사진. 2011년 한 남자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샀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에이브럼스입니다. 그는 단 10달러만 지불했습니다. 그 사진은 일반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틴타입으로 얇은 금속에 담긴 오래된 사진 종류입니다. 사진 속에는 서부 복장을 한 몇몇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카우보이 시대의 진짜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특해 보여서 이 사진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이 사진을 에어비앤비로 임대하는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에이브램스는 빌리 더 키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빌리 더 키드는 미국 서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법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자신의 옛 사진에 빌리 더 키드와 닮은 남자가 있음을 발견하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얼굴, 옷, 사진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빌리 더 키드라고 믿습니다. 사진에 빌리 더 키드를 죽인 팻 게르치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으며 사진 속 인물이 빌리 더 키드인지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빌리 더 키드의 확실한 사진 한 장이 예전에 230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달러짜리 사진도 어쩌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저렴한 사진이 이제는 금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에 그냥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단순한 오래된 카우보이 사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국 역사상 전설적인 인물의 가장 희귀한 사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벼룩시장 암호 기계. 2017년 루마니아의 한 수집가가 벼룩시장에서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타자기처럼 보였습니다. 키보드도 있고 무거운 부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사무실 용품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114달러에 샀습니다. 판매자에게는 평범한 오래된 기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애니그마 기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애니그마를 사용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비밀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계는 편지를 암호로 바꿔주는 기계였습니다. 정확한 해독 방법을 모르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의 몇몇 비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는 앨런 트링과 영국 블레칠리 파크의 팀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구입한 그 기계는 경매에서 51,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더 희귀한 애니그마 기계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이었습니다. 114달러에서 51,000달러가 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웃긴 점은 처음 보면 그냥 낡고 고장난 타자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가 손에 쥔 것이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빛나지 않아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낡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용도와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7번 75센트 손실 기록입니다. 2002년 한 레코드 수집가가 뉴욕의 야드세일에서 오래된 바이닐 레코드를 발견했습니다. 멋진 커버도 없었고 뚜렷한 라벨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래된 음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75센트에 샀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이건 평범한 레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감정에 맡긴 결과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희귀한 아세테이트 레코드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뉴욕의 유명 락밴드입니다. 여기에는 로리드와 존 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펑크, 얼터너티브 락, 인디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견된 레코드에는 공식 데뷔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곡의 초기 버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치포크에 따르면 이 레코드는 75센트에 구입되었고 나중에 이베이에서 15만 5,401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매자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 레코드는 더 낮은 가격인 25,200달러에 다시 판매되었습니다. 비록 최고가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불한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75센트에서 시작해서 수천 달러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웃긴 건 판 사람이 그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그냥 오래된 레코드판이었지만 음악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커버도 없는 오래된 레코드판이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 유명 밴드의 잃어버린 사운드일 수도 있죠. 6번.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오래된 탁자. 1960년대 뉴저지의 한 학교 선생님이 차고 세일에서 작은 접이식 탁자를 샀습니다. 가격은 겨우 25달러였죠. 겉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얼룩도 있고 오래됐으며 축축한 지하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쓸 탁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이 탁자를 평범한 탁자처럼 사용했습니다. 식탁으로도 쓰고 물건을 올려놓기도 하고 집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탁자였죠. 그는 이 탁자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는 이 탁자를 앤티크 로드쇼에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일반 사람들의 오래된 물건을 담정합니다. 전문가가 이 탁자를 보자 그제서야 진짜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이식 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탁자는 당시 보스턴에서 유명했던 가구 제작자인 존과 토마스 시모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PBS 앤티크 로드쇼에 따르면 이 탁자는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더 밀리언 카드 테이블이라는 연방 스타일의 인레이 마호가니 탁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옛날 미국에서 고가의 탁자였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 부유한 가정을 위해 만든 것이죠. 전문가는 이 탁자의 가치를 약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쓰려고 산 오래된 탁자가 무려 50만 달러의 가치가 된 겁니다. 탁자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변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뿐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무렇게나 물건을 올려두는 오래된 물건에도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달러짜리 워홀 스케치. 2000년대 초 한 미술 수집가가 라스베이거스의 차고 세일에서 몇 점의 오래된 드로잉을 샀습니다. 그는 전체 묶음에 단 5달러만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오래된 그림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를 살펴보던 중 액자 뒤에 숨겨진 스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가수 루디 발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그림이 앤디 워홀이 어릴 때 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은 미국의 유명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전문가가 이것이 진짜 워홀 작품이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홀의 스케치라 부르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이 그린 것일 가능성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액자 뒤에 5달러와 함께 그냥 숨겨져 있던 한 장의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의 뒤에 숨겨져 있기도 하죠.
4번입니다. 먼지 쌓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악기처럼 보이는 오래된 바이올린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나 캐비닛 혹은 오래된 케이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올린이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스미스소니언에 따르면 그는 1100개가 넘는 악기를 만들었고 현재 알려진 것은 약 650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면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수년 동안 많은 복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짜 전문가가 감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무, 형태, 바니시, 그리고 제작 방식을 살펴봅니다. 진품으로 확인되면 그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거의 버릴 뻔한 오래된 바이올린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락방에 조용히 놓여 있던 오래된 악기가 그 집 자체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3번. 집보다 더 비싼 담요. 한 남자가 오래된 담요를 앤티크 로드쇼에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오래된 담요일 뿐이었죠. 예전에는 집에 있는 의자 위에 그냥 올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담요를 보자마자 그를 앉히라고 했고 그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담요는 나바호 퍼스트 페이스 칩스 담요였습니다. 이 담요는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평범한 담요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담요가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담요를 입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PBS의 앤티크 로드쇼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담요는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가치를 말했을 때 주인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던 평범한 담요가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심지어 100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바이럴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담요가 비싸서만이 아니라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놀랐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오랫동안 집에 있던 그 담요가 많은 집들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이 그냥 의자 덮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1992년 은퇴한 트럭 운전사 테리 오트는 캘리포니아의 중고 가게에서 큰 그림을 샀습니다. 가격은 단 $5였습니다. 그는 예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장난으로 주려고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이 단순히 엉망으로 뿌려진 페인트처럼 보여서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그는 다시 팔려고 했습니다. 한 미술 선생님은 이 그림이 잭슨 폴록의 작품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잭슨 폴록은 캔버스에 페인트를 뿌리는 드립 페인팅 스타일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때부터 긴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포렌식 전문가가 폴록과 연결될 수 있는 지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술 전문가들은 이것을 진짜 폴록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리 오트는 진품임이 증명되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 믿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이 그림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누군가에겐 $5 중고 그림이지만 다른 이들에겐 잃어버린 폴록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 그림은 예술계의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번. 선반 위의 꽃병. 2010년 런던에 사는 한 가족이 돌아가신 친척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그들은 큰 중국산 꽃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꽃병은 집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고 그냥 선반에 있는 장식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꽃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꽃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대신 경매장에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꽃병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꽃병은 1700년대 중국의 걸륭제무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이 꽃병은 황실이나 황제의 고위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꽃병의 가치가 수십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시작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가격 경쟁을 벌였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결국 그 가격은 4,300만 파운드,
즉 당시 기준으로 약 6,9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이 집에 그냥 평범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꽃병이 그 당시 팔린 중국 골동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비싼 것이 항상 비싸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래된 담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바이올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장난삼아 그린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반 위에 그냥 꽃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역사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래된 물건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사실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